바람 부는 날, 한 그루 나무 아래 서서 삶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마음을 줄 줄 아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마음은 마음으로만 얻을 수 있죠. 마음을 얻으면 그게 큰 사랑이 되지요. 평화지요. 사랑입니다. 감동이죠. 삶의 장엄을 얻는 일이죠. 흔들리는 것들은 다 가볍습니다. 마음을 비운 몸만 아름답게 흔들립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제가 사는 집 뒤로 산이 있는데요. 2주 전만 하더라도 채 떨어지지 못한 낙엽을 붙이고 죽은 듯 서 있던 나뭇가지 끝에서 조그만 색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세히 보니 꽃망울이었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었구나 싶었는데, 지금은 잎을 먼저 붙일 겨를도 없이 꽃들을 저마다 피워내고 있습니다. 이 꽃도 꽃이지만 각기 다른 꽃향기를 맡아가며 산책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계절도 계절이다 보니 오늘은 여러분과 봄 산책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한겨레 출판에서 펴낸 김용택 시인의 오래된 마을이라는 산문집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용택 시인은 전북 임실 출생입니다. 1982년 창비에서 발행한 21인 신작 시집 꺼지지 않는 횃불에 시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나왔습니다. 1986년엔 김수영 문학상, 1997년엔 소월시 문학상, 그리고 2012년에는 윤동주 문학대상을 받았습니다. 섬진강, 맑은 날을 시작으로 여러 시집을 냈고 산문집, 동시집도 출간했습니다. 전 이 책을 읽는 내내 감탄하고 또 행복했습니다. 어떻게 계절의 드나듦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봄의 정취를 느껴보실까요? 꽃 봐라, 저 꽃 봐라. 매화꽃 피면 그대 오신다고 하기에 매화더러 피지 말라고 했죠. 그냥 지금처럼 피우려고만 하라고요. 며칠 전 섬진강 하동 부근에 사는 어떤 여인의 편지를 받고 써본 시 그리움입니다. 꽃이 피어버리면 내님이 오셨다가 쉬 가버리니 기다리는 마음으로 봄을 보내게 해달라는 연인의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섬진강의 꽃 소식은 찬바람, 찬 물결 위에 어리는 임의 얼굴같이 서늘한 매화꽃으로부터 옵니다. 섬진강의 매화꽃은 핀다기보다 흐드러진다고 해야 맞는 말입니다. 섬진강 하류는 강 건너와 이 건너의 도가 다릅니다. 화개나루를 건너면 전라남도 구례와 광양이고, 화개장터가 있는 곳은 경상남도입니다. 화개장터에서 하동까지의 길을 사람들은 하동포구 70리라고 합니다. 봄이 오면, 강물이 봄을 실어 세상을 적시면, 화개장터 건너 구례에서 광양시 다합까지 수십 리길, 집집마다 골짜기마다 큰 애기 속살 같은 매화가
화사하게 피어나지요. 강 이쪽과 강 저쪽 산자락의 강언덕에 꽃 환장하게 매화꽃입니다. 층층이 산을 타고 오르는 작은 다랑이 논과 논 사이에 코끼리 몸뚱이보다 크고 검은 바위들을 배경으로 하얗게 피어있는 매화, 강언덕 푸른 강물과 흰 모래 깔린 강변을 배경으로 피어있는 매화꽃, 꽃. 이 환장한 봄날의 매화꽃. 바람이라도 불어보라지. 바람에 날리는 흰꽃 이파리들을 보며 어찌 인생을, 사랑을 노래하지 않고 견디겠습니까? 어찌 환장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홀로 저 꽃들을 다 견디어낸단 말입니까? 섬진강에 어찌 매화뿐인가요? 매화가 질뚱말뚱하면 산동고을에 샛노란 산수유꽃 피고 산수유꽃 지고 나면 산마다 골짜기마다 연분홍 진달래요, 새하얀 물살이 꽃이요, 저것 봐라, 저 산의 산벚꽃이요, 골짜기를 타고 오르며 배꽃이요, 사과꽃입니다. 한 꽃이 피었다가 여기서 지면 다른 꽃이 저기서 피고 집니다. 섬진강 꽃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말을 하기 전에도 꽃은 피어 있고, 내가 꽃이다, 꽃 봐라, 저 꽃 좀 봐라 라는 말을 하고 나서도 꽃은 핍니다. 생각을 하기도 전에 꽃은 저기서 피고, 생각 속에서도 꽃은 피고, 생각을 하고 나서도 저기 저강 언덕에 꽃은 핍니다. 저것 봐라, 저 마을 복판에 느닷없이 피어있는 산수유꽃 보아라. 꽃사태다. 마을마다 집집이 울 넘어 꽃사태다. 저 환장하게 눈부신 봄날의 저 꽃들도 꽃이지만 섬진강 악양벌판에 푸른 보리들은 또 어찌할꼬. 몸살 나겠네. 바람 나겠네. 그러하니 어찌 꽃 보고 지금 빨리 꽃 피우라고 닥달해서 임을 부르겠습니까? 싱숭생숭 임 기다리는 그 기다림, 그 그리움을 견디는 게 차라리 낫죠. 사람들아, 매화꽃 이파리들이 하얀 눈송이처럼 날리는 봄날에 섬진강 강가에 서서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는 보았는지, 사람 사는 일이 대관절 그 무엇이기에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살면 몇백 년을 산다고 그리 부질없는 몸짓들을 하는지, 인간의 탐욕으로 죽어가는 사람들과 땅과 하늘, 문명의 탈을 쓴 이 야만의 시대여, 불쌍하고 불쌍하도다. 꽃 피고 지는 일 한낮 봄날의 꿈이라네. 우리 세상사는 피었다 지는 저 꽃같이 한순간이라네. 그대들이 짊어진 그 무거운 짐들, 저 매화다리 아래에 다 부려라. 꽃잎 든 강물에 그대를 띄우고, 매화야, 매화야, 섬진강에 피고 지는 매화야, 그렇게 한번 속으로 매화를 불러보라. 꽃을 그리려 하지 말고, 꽃을 사진 찍지 말고, 마음에, 그리고 마음에 담아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대들 마음 어느 구석에서 화사한 홍매 한 송이 벌어지며 피어날지 누가 알겠는가.
꽃 피고 새가 우는 이 좋은 봄날에 피고 지는 꽃 한 송이 없다면 이 봄이 어찌 봄이고 내 가슴에 흩날릴 꽃잎 하나 없다면 이 생이 어찌 이 생이겠는가. 오동꽃을 처음 알았네. 징검다리를 건너며 물소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을 다 건널 때까지 곳곳에서 나는 물소리가 다릅니다. 물의 양이 적은 물가의 물소리는 작게 들리다가 강 가운데로 가면서 징검돌도 커지고 물의 양도 많아져서 징검돌에서 물 부서지는 소리가 크게 들리다가는 강 건너 가까이 이르면 물소리가 점점 작아지다가 잦아지죠. 그리고 징검다리를 벗어나면 그냥 강물 소리로 들립니다. 그렇다고 물소리가 일정한 장소에서 매번 같은 소리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들을 때마다 그 소리가 다릅니다. 물소리를 가만히 듣고 앉아 있으면 실꾸러미에서 실마리를 찾아 풀어내듯 내 몸과 마음을 물소리가 풀어가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물소리 같아요. 물소리를 따라가면 마음이 한없어지지요. 가을 산길을 걷다 보면 맑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새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지요. 다 익은 알밤이나 도토리가 나뭇잎을 때리며 투두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지요. 찻이슬이 풀잎이나 거미줄에서 떨어지며 후두둑 울기도 합니다. 다람쥐나 족제비나 청설모나 들쥐의 발길에 채인 작은 자갈들이 구르는 소리도 들립니다. 새들이 마른 낙엽을 밟고 걸어가는 소리도 들립니다. 고란인지 너구리인지 후다닥 튀는 소리도 들리고 풀벌레도 울고 꿩이 울기도 하고 논을 만나면 찰랑찰랑 벼 이삭들이 부딪히는 소리도 들리고 메뚜기가 폴짝 뛰는 소리가 들리고 때로는 마른 풀잎들 뒤척이는 소리나 밭에서 빈 옥수수 때 쓰러지는 소리도 들립니다. 많은 자연의 소리 중에서 늦가을 밤에 마당을 지나가는 바람을 따라 구르거나 끌려가는 감잎 소리나 마른 지푸라기 소리는 정말 환장하게 사람을 스산하게 합니다. 장광에 감잎지는 소리는 또 어떻고요. 뜯느니 말짱해지고 모로 누운 몸을 잔뜩 웅크리게 하지요. 부엉새가 우는 겨울밤 앞산의 마른 상수리 나뭇잎에 부딪히는 밤바람 소리도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겨울밤 사그락거리는 소리에 눈을 뚝 떠서 무슨 소린가 하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눈 위에 눈이 내리는 소리입니다. 정말 눈 위에 눈이 내리는 소리를 듣고는 잠을 못 잡니다. 울고 싶을 때가 다 있지요. 마음의 눈이 뚝 떠지지요. 눈 소복이 쌓이는 밤은 창호지 문까지 환합니다. 어느 해 나는 마을 앞에 있는 징검다리를 건너며 징검다리에 부딪히는 밤 물소리를 녹음한 적이 있었지요. 가만가만 발걸음을 옮겨 디디며 물 가까이 녹음기를 대고 물소리를 녹음하고는 강 건너 길을 걸으며 풀벌레, 소쩍새, 쪽쪽새, 개구리 울음소리들을 녹음했죠.
그리고 집에 와서 녹음기를 틀었는데, 아, 그 많은 소리들 속에 자박거리는 내 발소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놀랐습니다. 수없이 길을 걸었는데도 내 발소리를 내가 듣지 못했거든요. 내 발소리를 찾는 날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했죠. 그 뒤로 길을 걸으며 나는 때때로 내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내 발소리를 가만 따르다 보면 다른 소리들은 사라집니다. 내 발소리가 점점 내 마음속으로 걸어 들어와 자박거립니다. 내 안의 소리가 되지요.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겠죠. 그렇게 자박거리는 내 발소리를 따르다 보면 어쩔 때는 정말 한가하고 태평하고 마음이 무심해져서 세상 만사가 무덤덤해지기도 해서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집에 가는 길에 바스락 소리 뭘까? 이 글은 전학원 2학년 현아가 쓴 글입니다. 현아는 서울에서 전학을 왔죠. 현아의 아버지도 내가 가르쳤습니다. 현아를 바라보고 있으면 오래전 내가 가르쳤던 현아 아버지의 모습이 희미하게 지나가곤 합니다. 현아는 그렇게 시골로 와서 농사를 짓고 사는 할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한 고장에서 오래 선생을 하다 보니 아이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르치게 되었죠. 하는 짓이 꼭 자기 아버지 같고 공부도 그만하게 합니다. 뛰어가는 뒷모습이나 달려오는 앞모습을 보면 하도 옛날 자기 어머니 뛰는 모습과 흡사해서 혼자 피식 웃을 때도 있죠. 현아가 시골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을 때 낯선 산과 강과 들의 나무와 곡식들과 이웃 할아버지와 할머니들과 어쩌다 밤에 밖에 나와 바라본 밤하늘이 어떠했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상상하곤 하지요. 서울이 얼마나 밤낮 없이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수선스럽고 번잡스러운 곳입니까? 서울 매미하고 시골 매미하고는 울음소리의 크기가 다릅니다. 서울에서 우는 매미 소리는 정말 크고 드세지요. 밤에도 울더라고요. 사람들 사는 모습과 어쩌면 그렇게나 닮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는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소리들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매미들이 자연스럽게 큰 소리로 사납게 울게 된 것이겠죠.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남을 향해 악착 같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명절 때 사람들이 고향에 와서 하루 이틀은 그럭저럭 잘 지내다가 사흘이 넘어가면 모두 괜히 안절부절 못하지요. 앉을 자리도 서 있을 자리도 없는 사람들처럼 서성거리고 큰 집으로 작은 집으로 강변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괜히 허대고 서대지요. 서울 사람들이 시골에 와서 제일 못 견뎌하는 것이 아마 고요와 적막일 것입니다. 괜히 심심해져서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나는 지랄 발광들하네 하며 혼자 웃죠. 현아가 그 소란스럽고 어지러운 서울에서 살다가 적막하고 고요한 시골에 길들여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지요. 그리고 드디어
어느 날 차에서 내려 자기 집까지 산비탈길을 올라가다가 길섭에서 나는 바스락 소리를 듣고는 바스락 소리 뭘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겠죠. 현안의 집으로 오르는 길 아래는 작은 잡목들이 자라는 야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뭇잎들이 쌓인 곳이지요. 바스락 소리가 뱀이 기어가는 소리였는지, 들쥐가 움직이며 내는 소리였는지, 다람쥐가 뛰어가며 내는 소리였는지 모르지요. 나는 이 글을 보고 현아에 대해 안심을 했죠. 아, 드디어 현아가 자기가 살 곳의 자연과 환경에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 후 현아는 할아버지가 들에서 돌아오셔서 지게를 내려놓을 때 들리는 쿵 소리도 들을 줄 알게 됐고, 콩타작을 하는 소리를 듣고 콩콩콩 콩을 까면 콩콩콩 소리가 나네 하는 경쾌한 동시도 쓰고, 밤에 소쩍새 우는 소리도 듣게 되고, 꾀꼬리 울음소리도 듣게 되고, 도랑물 소리, 소 울음소리, 닭 울음소리도 듣게 되고, 나중에는 오동꽃은 보라색이네. 이 마을 저 마을 없는 데가 없네. 나는 오동꽃을 처음 알았네 라는 첫사랑을 노래한 것 같은 이런 시도 쓰게 되었죠. 자연은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몸과 마음에 담아지죠. 무궁무진한 생명의 질서에 몸을 섞는 일이죠. 한 인간이 그렇게 자연에 적응하고 순응하고 귀의하여 한 잎의 순환길에 숨결을 섞는다는 것은 장엄이지요. 내가 현장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요즘 초등학교 운동장이나 골목이나 놀이터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야 할 곳들이 너무 조용해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골목길에서, 동네 놀이터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파트에서 이따금 아이들 소리가 들리면 나는 깜짝 반가워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봅니다. 아이들이 사라진 환한 낮과 해질녘을 보며 나는 공포감을 느낄 때가 다 있습니다. 밤과 낮으로 아이들이 사라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다 어디에서 무슨 소리를 듣고 있을까요? 봄날은 간다. 다시 5월입니다. 연두색에서 초록으로 건너가는 산천은 푸릅니다. 저 푸른 산천 속에서 샛노란 꾀꼬리가 울며 치솟습니다. 푸른 산 속에서 솟아올라 산을 건너며 우는 꾀꼬리 소리를 들으며 나는 놀라 아이들과 함께 유리창으로 달려갔죠. 남녘에서 저 북녘까지 봄꽃들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산천에 마지막 봄꽃인 오동나무 꽃이 핍니다. 봄에 피는 꽃나무들은 잎보다 꽃이 먼저 나오죠. 다른 나무들이 일찍 꽃을 피우고 잎을 피우는 동안 오동나무는 무슨 일인지 감감무소식으로 잎도 꽃도 없이 지내다가 잎 푸르러지는 5월 중순이면 느닷없이 보라색 꽃을 달고 나옵니다. 연두색 반, 초록 반을 섞어 비벼놓은 것 같은 산천에 보라색 오동꽃은 눈이 부십니다. 우리 반 아이들에게 오동나무 꽃을 보고 글을 써오라고 했더니 작은 종 같다고 써왔습니다. 오동나무 꽃은
어른들 엄지손가락 1000마디만한 보라색 종을 가지마다 조롱조롱 매달아 놓은 것 같이 핍니다. 오동나무 아래에 가서 오동나무를 흔들면 수많은 보라색 종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질 것 같죠. 아, 속절없이 가는 이 봄날. 우리 산천에 피는 꽃이 어디 오동꽃 뿐이겠습니까? 산을 둘러보면 지금 장엄한 산에 이팝나무 꽃이 피어 산들을 놀라게 합니다. 푸르러지는 산 위로 하얀 쌀밥처럼 봄끝 솟아나는 이팝나무 꽃과 구분이 잘 안 가는 꽃이 있는데 층층나무 꽃입니다. 말 그대로 층층이 푸른 잎 위에 밀가루를 하얗게 뿌려놓은 것 같은 꽃이 층층나무 꽃입니다. 가는 봄날의 꽃들은 어찌 저리 하얗게 눈이 부신지요. 깊은 산속 산딸나무 꽃도 하얗고 아내의 귀걸이 같은 떼죽나무 꽃도 대롱대롱 하얗고 배고픈 어린 날 동생 젖먹이러 보리밥 매는 어머니를 찾아가며 따먹던 찔레꽃 꽃무더기는 지금 보아도 해저문 강길에서 하얗게 슬프기만 합니다. 나는 인생을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2살 때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초등학교 선생을 시작해서 이순이 다 되도록 그곳에서 선생을 하며 살았지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나는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봄이 속절없이 가는 어느 날, 나는 유리창에 턱을 괴고 앉아 아이들이 뛰노는 운동장과 오래오래 눈에 익은 산천을 바라보며 내 어쩌다가 선생이 되어 이렇게 어린아이들 앞에 섰으니 여기 이 자리도 머리가 하얗게 늙어가면 어떨까. 한 번뿐인 인생, 그런 삶도 아름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랬지요. 무슨 일을 하며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내가 시골에서 선생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런저런 처지를 합리화하고 미화했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 생각은 날이 갈수록 내 믿음이 되어갔습니다. 아이들 속에서 사는 날들이 아름다웠지요. 살만했습니다. 10,000원 버스를 탔을 때 어떤 사람은 자리에 앉으려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 불편하더라도 서서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냥 서서 가기로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가야겠다고 한 사람은 자리만 보이기 때문에 자리에 앉은 사람이 미워질 것입니다. 집에 갈 때까지 자리만 보이겠죠. 아니, 자리를 찾다가 자기가 내려야 할 곳을 놓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일찍 자리에 앉아갈 생각을 버렸으므로 내 앞에 앉은 사람들이 자세히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죠. 더 자세히 보면 세상에 길이 보이고 옳고 그른 것이 보입니다. 내 눈에는 창밖의 나무와 산과 꽃과 새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자세히 보였습니다. 너무 자세히 보다 보니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나서 그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게 내 인생이 되고 글이 되었던 셈이죠. 삶은 결국은 자기를 자기가 자세히 보며 잘 가꾸며 사는 일이 아닐까요? 세상의 길가에 서 있는 한 그루
나무처럼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일찍 그냥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이 아이들과 살아가리라 마음 먹고 살았는데 마침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는 내 삶에 여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하고 싶은 일을 정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내 인생을 꾸려왔으니 더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요즘 들어 한 가지 내 생에서 아쉬운 것이 있으니 술입니다. 나는 벗이 많지 않습니다. 푸른 청춘이 종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치던 문학청년 시절에 나는 나 홀로 고향에서 지냈지요. 기대고 부서지고 망가져야 할 그리움과 외로움이 너무 홀로 깊이 자리를 잡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혼자 오래 살다 보니 술을 배우지 못했지요. 술에 거나하게 취해 모든 것 다 버리고 바람 타는 실버들처럼 흥얼흥얼 흥청망청 생을 허비할 때도 있어야 하고 술에 취해 도도해져서 저 장엄한 5월 산천과 맞서는 배짱도 있어야 하고 저무는 산을 데리고 마주 앉아 한 잔 들게 또 한 잔 들게 하며 취하기도 해서 그 자리에 쓰러져 날리는 꽃잎들을 따르며 잠들기도 해야 하는데 나는 그러질 못한 것입니다. 한 꽃 지고 한 꽃이 피는 봄날 저녁입니다. 푸른 어둠이 5월 산천을 덮으면 산은 장엄하고도 우아하게 솟아오릅니다. 산이 나를 보라 하네. 물이 나를 보라 하네. 보라색 오동나무꽃 종소리가 가는 봄날을 잡을 수 있는가? 덧없고 부질없고도 부질없는 게 인생이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한평생 이룰 것이 무엇이고 그 이룬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용할까요? 사람들아, 또 산이 나를 보라 한다. 물이 나를 보라 한다. 산 아래 앉아 벗을 불러 앉혀놓고 한 잔 들게 또 한 잔 들게 산이 나를 데려가든 꽃이 나를 데려가든 그냥 놓아두고 한 잔 술을 권할 벗이 있다면 문학과 역사와 철학을 논하고 시와 글씨와 그림을 이야기할 친구가 있다면 그 벗을 지금 불러오게나. 오늘 곡식 거둘 일을 걱정하고 내일 씨 뿌릴 일을 걱정하는 그런 벗이 없다면 아, 오동꽃나무 아래에 가서 오동나무를 흔들어 보라색 종소리를 들으며 산이 나를 데려갈 때까지 홀로 취하라. 벗이 없어도 일 없다. 내 잔에 내가 술 따르는 소리 따라 오동꽃이 피고 오동꽃이 지는 소리를 들으며 저 저잣거리에서 들려오는 가짠고 째찌한 것들의 잡소리를 뒤로하고 오늘은 오동꽃 피는 산 아래 앉아 거나하게 취하리라. 나는 정말 그러고 싶답니다. 저 봐라. 연두색에서 초록으로 건너가는 그 사이 꾀꼬리 울며 솟고 연보라색 오동꽃 핀다. 산이 물이 나를 보라 한다. 아, 봄날은 간다. 봄의 정취에 흠뻑 빠져보셨나요? 다음에는 김용택 시인의 다른 작품을 갖고 여러분과 좋은 시간 나누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